자,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TPD입니다. 소렌토 부품 변경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제 옆에 있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그래비티 사양의 차량이에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SUV 모델에서 일반형 모델, 그 다음에 최상위의 그래비티라고 해서 조금 더 견고한 디자인의 차량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비티가 아닌 사양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막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가격도 공개가 됐는데 가격이, 저는 이 산타페가 워낙에 파격적으로 변하고 등치도 좀 커져갖고 가격대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가지고 트랙으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타페만큼 약간 가격을 따라잡았어요.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새로 바뀐 소렌토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소렌토에서 제일 많이 변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면부의 디자인이 크겠죠. 기존의 소렌토를 생각을 해보면 전 되게 그 남성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의 소렌토를 보면은 이쪽 부분이 역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름을 크게 잡았죠. 그리고 원래 기존 모델은 아일랜드형이라고 하죠. 위쪽만 따로 열리는 보닛 형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강하게 선을 잡는 라인들이 되게 앞에 많았단 말이에요. 라이트도 직각이지, 모두 다 직각이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남성적인 요소가 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 바뀐 더 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여성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보닛 끝에 이렇게 말려가는 이 라인, 둥글둥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차량도 어느 정도의 즉각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 세로의 램프도 그렇고 그릴도 강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여성적인 모습이 느껴진다. 세로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라이팅, 이거 최근에 기아차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EV9에서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실 테고, 최근에 나왔던 모닝도 이렇게 나왔었죠.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텔루라이드도 세로 형태의 라이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아에서는 이거를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위쪽으로는 이렇게 DRL, LED가 들어가져 있고, 그 밑으로 LED 헤드라이트가 4개가 빵빵빵빵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양은 최고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프로젝션 타입의 LED 램프가 4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낮은 트림의 차량을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반사식의 것이 들어갑니다. DRL 부분이 이렇게 길다랗게 방향지시등으로 들어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반사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일 밑에 방향지시등으로 보이는 등이 따로 있더라고요. 세로의 램프 아래쪽으로 해서 역시나 이렇게 세로로 맞춰져 있는 에어 커튼이 들어가져 있고,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역시 들어갔는데 약간 다크 크롬 같은 색을 가지고 있는 장식이 들어갔어요. 그래피티 전용 사양이고요. 그래피티가 아닌 일반 사양을 사시게 되면은 쨍한 스틸 느낌의 그런 소재로 들어갑니다. 사각형 격자 모양의 그릴이 들어갔어요. 약간 이 사이가 듬성듬성한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형 모델로 가면은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일랜드 스타일이 아니라 파팅 라인이 보면은 이 옆쪽서부터 해가지고 이 앞에 통으로 열리는 그런 형태의 보닛이 들어갔고, 이 보닛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앞에 펜더의 형상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소렌토의 시그니처 같은 사이드 몰딩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약간 주름이 져 있어가지고 되게 강조되는 이미지였는데 아예 소재를 다른 2개의 소재로 했거든요. 이 아래쪽은 살짝 무광 플라스틱이고요. 이 위쪽은 블랙 하이그로시, 그래피티 사양이다 보니까 이 블랙의 것이 들어갔는데, 그냥 일반 사양으로 가게 되면은 스틸 느낌의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소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그래피티 사양은 이 전반적인 몰딩 자체가 다 블랙의 것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C필러 쪽에 있는 이 몰딩 역시 동일하고요. 휠 하우스 쪽으로 이렇게 팬더 쪽에 주름이 한번 잡혀져 있고, 그 밑으로 클레딩, 무광의 클레딩이 들어가고, 그 클레딩이 이 아래쪽에서 한번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고, 그 아래쪽에 크롬으로 되어 있는 몰딩이 들어간 거, 이 구조도 기존의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측면부에서는 이 부분 변경답게 막 크게 많은 걸 건드리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에 휠의 디자인들이 조금씩 변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17인치가 들어가고 높은 사양이 18인치, 그래비티 사양의 휠 디자인은 또 다르거든요. 현재 이게 그래비티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는 18인치 휠인데,
각지고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이런 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가솔린 디젤 사양의 20인치 휠도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뭐 거의 EV9하고 판박이다. 하이브리드의 그냥 일반 사양이거든요. 이 모델 와서 보여드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은 크롬 소재의 몰딩이 이렇게 들어갔고 휠 디자인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성이 있는 듯한 그런 휠 디자인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래비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역시나 여기는 좀 밝은 스틸 느낌의 소재인데 이 소재가 그래비티에서는 다크 크롬의 그런 색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이 후면부 쪽에 머플러가 있는 것과 같은 장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장식 빼버리고 담백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렌토와 다른 점, 이 위쪽으로 이렇게 눈썹 같은 게 하나 딱 들어갔죠. 기존의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방향지시등도 점등 안 돼 있을 때는 빨간색 정지등처럼 보였잖아요. 그 기존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자세하게 보면 빗살무늬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빗살무늬 안쪽에서 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리어 스포일러 아래쪽으로 해서 뭉탱이가 하나 들어갔는데 보면은 카메라 렌즈가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카메라 있는 거 봐서는 이건 후방 카메라의 용도로 보이고 하나는 아마 전자식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가 들어갔겠죠. 이쪽의 디자인이 조금 변했는데 트렁크 버튼이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기존 모델에는 트렁크 버튼이 어디 있을까 약간 고민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홈을 조금 더 깊게 파놔가지고 여기 손 딱 누르면은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다 느낌으로 디자인이 조금 더 변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 사양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솔린하고 디젤에 들어가는 이 20인치 그래비티 휠, 이거 딱 봐도 EV9 생각나는 그런 휠이지 않아요? 근데 이 기아의 로고가 EV9처럼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소렌토의 후진등이 부분 변경 전에 한 이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더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지금 내려갔거든요. 지하 주차장 같은 데에서 후진을 할 때 후방 시야를 좀 더 밝게 비춰준다 라는 이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차량들이 봤을 때는 이 차가 후진을 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 후진등을 좀 더 밑으로 내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최선인가? 저는 살짝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변화가 좀 큽니다. 원래 소렌토는 여기에 에어벤트가 세로형으로 양옆으로 세워져 있고 중앙에 공조 장치가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 보시면은 기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조 장치와 오디오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자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12.3인치, 12.3인치 기존보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커졌는데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형태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양쪽 끝에 있는 에어벤트는 세로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세로형에서 꺾여져서 이렇게 가로로 쭉 연결되면서 조금 더 차가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죠. 이 아래쪽 부분으로 해서는 사실 디자인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뭐 부품이나 그런 것도 거의 동일한 게 들어갔고, 있다고 하면 뭐 여기 지문인식 센서 정도가 새롭게 추가된 거, 수납함 뚜껑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안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고 USB 단자들 있고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뭐 통풍이라든가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스위치라든가 돌려서 조작하는 기어 노브 같은 것들 다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뭐 크게 달라진 부분 없고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 자체는 뭐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블루, 살짝 이 파란 느낌이거든요. 블랙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이 결합된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되는 인테리어 컬러라고 합니다. 2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별도의 에어벤트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밑으로 220V 충전 단자 있고 12V 아울렛도 들어가 있습니다. C타입 USB 단자 시트에 이렇게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6인승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2열 독립식 시트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기존의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디오가 또 크게 들어갔네요. 메리디안이나 그런 쪽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트윈 썬루프가 달려져 있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높은 사양의 옵션 더하면은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천장 재질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3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와, 딱. 제가 산타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확실하게 중형 원래 SUV에서는 보시면은 천장이 이렇게 일단은 파노라마 또 썬루프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3열 쪽 천장이 낮은 데에다가 이 뒷부분에 트렁크 경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가 없고 경첩에 이렇게 머리를 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이 차량 4륜 구동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3열의 바닥이 훨씬 높아요. 무릎 자세가 불편한 거, 이렇게 무릎이 올라가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별도의 리클라이닝이나 그런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3열 공간은 산타페의 그냥 승리가 아니라 대승이다. 별도의 수납 공간 있고요, 컵홀더도 있고요, 에어벤트 있고, 이 3열에서도 공조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다이얼 있고요, C타입 충전기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사이로 삐집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굳이 어렵게 날 필요 없이 여기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 차량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게 안 먹히는데, 원래 이거 딱 누르면은 이 시트가 앞으로 접히면서 확 밀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사이로 삐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렌토 부분 변경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존의 소렌토가 너무 좀 각진 인상을 부여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훨씬 좀 유순해져 가지고 보기 훨씬 좋아졌다 해서 디자인적인 변화 자체는 저는 극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판매 트림이 세분화되어 있던 거를 조금 통합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차량의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전에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트림이 트렌디라는 트림이 있었어요. 그 가격이 3천만 원, 3천 몇십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 그 트렌디 트림이 사라졌습니다. 트렌디 트림 바로 다음이었던 프레스티지가 기본형 트림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가격만 봤을 때는 이게 차값이 500만 원이나 올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 변경을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 자체도 12.3인치로 훨씬 커졌고요. OTA 적용되는 것도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사양에서는 깡통에는 아예 없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에어백이 원래는 8개였는데 2개가 더 늘어서 10개 에어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량 가격이 기존의 프레스티지 트림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상승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좀 수긍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0만 원만 더 하면 산타페를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현대, 기아, 그 중에서도 이 산타페와 소렌토, 그랜저와 K7, K8 이렇게 라인업으로 가면은 크기 경쟁을 거치면서 옵션 경쟁도 거치고 그러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했거든요. 산타페가 이겼다가 그 다음 세대 나오면 소렌토가 이겼다가 그 다음 세대 나오면 산타페가 이겼다가 4세대 소렌토가 출시한 이후로 3년 가까이 중형 SUV 시장에서 쭉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세대 산타페가 나오면서 또 상황이 역전이 됐죠. 휠 베이스라든가 차폭 크기는 똑같은데 이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헤드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렌토에 비해서 넓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에는 산타페가 더 좋단 말이에요. 사실 4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면은 이번에는 또 산타페가 한 번 더 역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소렌토가 산타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타페에는 없는 디젤 엔진이 이 차량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디젤 엔진이 상당히 좀 죽어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엔진을 찾는 수요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렌토가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3열에 사람이 막 그렇게 타야 될 일이 없어. 짐을 막 천장에 닿을 때까지 때려박고 그럴 일도 없어. 그렇다면은 사실 굳이 산타페로 갈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훨씬 이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워낙에 소렌토는 괜찮은 차였고 사실 중형 SUV 시장에서 3년 동안 1등 했으면은 상품성에 있어서는 말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승하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차량의 상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어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